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3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남님이 또 이제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한테 꼭 알려줄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일단 스케줄부터 먼저 한번 볼 텐데 오늘 가장 중요한 스케줄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미국에서 발표하는 노동지표 중 가장 중요한 실업률이 곧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실업률과 더불어서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지수까지 발표가 되게 되고요. 현재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3.9%로 전달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들의 글들이 나와 있는데 실업률 관해서 이번에 여러 파업들이 종료됨에 따라서 소폭 안정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각도 존재하는 반면 최근 나왔던 여러 노동지표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애널리스트도 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온 이후에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발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와 심리지수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미국에서 발표하는 농산물 관련된 가격 보고서 WASD 보고서가 발표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나왔던 지표들 기준으로는 어저께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하는 도중에 나왔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요,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하는 지수로 나왔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저께 나왔던 대차대조표도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와주면서 커다란 문제 없이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예, 지표 중요한 지표가 또 나오다 보니까 한 16분 뒤에 나오겠네요. 또. 그러니까요. 예. 네. 자, 그런데 이게 그 우리 테슬라의 도조의 수장 가네시. 이 퇴직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뉴스 자체는 어제 나왔는데요. 사실 퇴직 자체는 한 달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7년간 애플의 임원이자 테슬라의 이사였던 피터 베논이 현재 지금 원래 수장이었던 가네시를 현재 교체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내부자 정보로 일단 이야기가 유출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에 인터뷰를 요청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논평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런 부분 관련해서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현재 지지부진한 이제 자율주행 개발 환경에 의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 관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가네시가 쫓겨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대중적인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도조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도조의 수장이 그 퇴직을 해서 시장에서는 더 나은 사람이 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더 많은지 아니면 아니 도조의 수장이 퇴직을 했어? 그러면 그거는 프리마켓에서 나오죠. 아 나오겠죠. 보통 시장의 심리가. 네. 예, 그러니까 어떤 CEO가 바뀌었을 때 네. 프리마켓이 상승하면 아. 나가길 바랬었는데 그런 CEO였고 만약 그분이 나갔는데 프리마켓 떨어졌다. 네. 야, 이 사람이 나가면 어떡해. 그렇게 이러한 되네요. 어떤 심리가 이제 프리마켓에서 보통 나오는데 유선남님께서도 예. 도조는 사실 모건 스탠리가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서 한 2, 3개월 전에 맞아요. 도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높게 잡고 엄청나게 그때 높게 급등했었죠. 예, 네. 어마어마하게 했던 그러한 부분인데 지금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하고 있다라는 반증하는 거잖아요. 네. 예. 유선남님 혹시 그 저희가 지금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테슬라 주가를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봤는데요. 사실 어저께 기준으로는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별 반응이 없었고요. 사실 어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결과도 있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 자체가 한 달 전에 이미 퇴직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커다란 영향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갈 사람이서 간 것 같네. 괜히 저희가 설레발 예. 네. 나갈 때가 돼서 나갔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예. 아니 근데 라스트 네임이 되게 힘들다 이 사람. 네. 가네시 벤카타라 마난. 벤카타라 마난. 오, 네. 신기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터 바이든 9건 탈세 혐의 기소.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현재 이제 곧 대선이 가까워져 가는 가운데 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가 18억 원의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약 140만 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4년간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혐의로 기소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CNN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법무부는 그가 조세 중범죄 3개, 조세 경범죄 6개 등 9개에 대한 조세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으며 유죄가 만약에 확정이 될 경우 최대 징역 17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 소장에 따르면 세금을 내는 대신 헌터 바이든이 마약 재활에 7만 달러 이상을 포함해 마약, 에스코트, 여자친구, 고급 호텔 및 임대 부동산, 이국적인 자동차, 의류 및 기타 개인 성격의 품목에 막대한 금액을 지출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아니 참. 뭘 이렇게 많이 해? 아니 그것도 그렇고 바빠. 예. 아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되기 전에 선거 그러니까 캠페인 기간 동안 헌터 바이든이 뭐 러시아랑 결탁했다. 이런 맞아요. 뉴스도 엄청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9건 탈세 혐의로 기소됐대. 이거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신경 안 쓸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봐야죠. 뭐 시장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러게. 모르겠지만 뭐 여기저기 많이 사냥하고 다녔네. 아. 이름대로. 아 그 저기 음. 저는 현지의 반응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되게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할 때마다 좀 이렇게 걸리고 현지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좀 여론은 어때요? 사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 분위기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모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밀리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한 표라도 더 모아야 될 텐데 추가적으로 악재가 터져 나온다는 건 바이든의 재선에는 절대로 좋게 흘러갈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에 저런 인포메이션들이 공개가 되는 게 혹은 기소가 진행되는 게 결국 아무래도 선거와 관련된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진짜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예, 이제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네. 진짜 어마무시한 루머들부터 해가지고 공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중국에서 추가 부양책을 시사했습니까? 네,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공산당 최고 지도자 24명으로 구성된 중국 정치국 쪽에서 정부의 재정 조치를 추가적으로 강화하고 통화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성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재정 정책이 적절하게 강화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에는 조금 더 강력하게 강화돼야 된다에 비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관련해서 여러모로 부동산 관련된 좀 타격을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현재 정리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그런 쪽의 부양책을 집중적으로 추가적으로 시사할 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뭐 금리를 내립니다. 뭐 내지는 뭐 얼만큼의 자금이 투입됩니다. 이런 부양책이라기보다는 뭔가 약간 규제에 대해서 좀 덜 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인가 보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유사남님 뉴스들이 조금 저한테는 약간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가 오픈 AI의 파트너십이 영국에서 독점 관련 조사를 받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로이터랑 여러 뉴스를 통해서 공개가 된 뉴스인데요. 일단 영국의 독점 규제 기관 CMA에서 금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의 제조업체인 오픈 AI와 현재 수십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에 대한 합병 조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검토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CMA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합병과 비슷한 움직임 혹은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영국 내의 경쟁이 현재 약화되고 있지 않은지에 관련해서 중점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에 대한 파트너십이 합병 혹은 지배권 인수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반독점에 관련해서는 거의 뭐랄까요? 단골 손님. 그러니까 뭐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부터 해서 네. 지금 수년간 계속 이런 부분에 독점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도 뭐
앞으로도 좀 그러한 잡음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말. 독점 전문가. 전문가죠. 네. 어. 내가 많이 해봤는데 예. 내가 윈도우 때도 해봤고 그러니까 전문가야, 전문가. 예. 야 블리자드도 해봤고 예. 야 이번에는 AI냐? 음. 많이 해봤어.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푸틴이 내년 재선에 출마하겠다는 선언했습니다. 자, 요 소식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모로 지금 현재 여러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내년 3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진행될 대선에 이제 도전할 것이다라고 다시 또 재선을 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재선이 결정될 경우 추가적으로 2030년까지 자신의 현재 직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인 정책에 가까운 이야기를 내보낼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서부 관련해서 더 이상 우리가 참견을 받지 않겠다라는 구호를 기점으로 현재 자신의 재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게 되면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이제 인도에서 약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양을 생산하겠다. 아이폰에 있어서요. 이러한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이 뉴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애플이 아이폰 16에 쓰이는 배터리를 인도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애플 아이폰 16에 관련한 생산도 사실 인도에서 커다랗게 늘릴 것을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에 조금 더 힘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5%에 해당하는 물량을 인도에서 생산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진짜 다 인도로 가는구나. 네. 예. 와. 자. 그리고 네. 사실 지난 밤 사이에 되게 많은 분들이 놀랬던 게 엔화 가치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소식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어저께도 언급을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엔화 달러 관련해서 현재 엔화의 상승세가 좀 심상치가 않은 듯 보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나 경제학자들의 반응을 좀 가져와 봤는데 내년 하반기 이전에 제로금리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이 81%를 넘는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여기서 나오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와 임금이 현재 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좀 사실 엔화에 투자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야 좀 웃으시겠네. 그러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전 사실 이거 뉴스 보면서 되게 웃겼는데 아니 도대체 우에다 가조 총리가 그럼 무슨 말을 했길래 이게 갑자기 엔화 가치가 이렇게 뛰어 올랐나? 그래서 멘트를 보니까 그 부양책을 종료하게 됐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통화 정책 도구가 없어서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멘트더라고요. 네? 부양책을 종료하게 됐을 때 예. 선택할 수 있는 통화 정책 도구가 없을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다. 이게 우에다 총리의 그 총재의 발언이었는데 그럼 딱 얘기 들으면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은 원래 이게 한국어의 구조상 결론 뒤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얘기구나 했는데 예. 알고 보니까 부양책을 종료하게 됐을 때에 집중했더라고. 곧 종료한다는 얘기구나. 이러면서 물론 언제 종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되게 이게 약간 좀 자기적이다. 해석이 좀 자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 의미가 없네요. 네. 맥을 또 끊었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TSMC의 11월 매출이 급락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TSMC의 매출이 급락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좀 어니븐한 평등하지 않은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기사들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매출이 10월 증가 이후 지난달 11월 한 달간 감소세를 보였으면서 사실상 7.5%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현재 첫 11개월 동안의 수익은 전년 대비 4.1%를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엔비디아와 AMD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 기준 188억에서 196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을 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현재 어떤 반도체 섹터인가에 따라서
회복이 더디거나 좀 혹은 좀 더 예상치를 상회한다라는 여러 가지 어니븐한 회복이 나오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전달해드리기는 했지만 ISM 제조업 지수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제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이번에 차량량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도 섹터별로 혹은 AI에 관련되어 있냐 아니면 PC 시장이냐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여러모로 회복세가 조금 어니븐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 알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TSMC의 어떤 매출 급락이 지금 반도체 섹터에 의미하는 바는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국내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이러한 부분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조금 디테일하게 좀 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네. 그 삼성전자 TSMC가 어떤 그 점유율이 있어가지고 약간 간극을 좀 좁히고 있다라는 뉴스를 오늘 좀 접하게 되긴 했는데 이거와 또 연결이 되는지 또 한번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 전해주실까요? 네, 네, 다음 뉴스는 피델리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증권 예탁원에 등록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전에도 나왔다시피 사실 뭐 여러모로 ETF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은 맞으나 이게 뭐 다음 달에 혹은 다다음 달에 출시될 것이다라고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피델리티도 현재 현물 비트코인 ETF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 소식이 오늘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뉴스가 나오니까 심리는 계속 좋긴 하겠네요. 그러면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43,700달러 상승 중이죠 지금. 1% 정도 올랐어요. 와, 진짜. 43,700달러. 이게 참 공교롭게도 올라갈 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이거 뭐 현물 ETF 등록하는 게 야 올라간다 그럼 내일 등록하자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되게 희한하게 올라갈 때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참 신기합니다. 제가 네, 집에서 네, 제 와이프한테 네, 비트코인이 지금 뭐 6천만 원 넘었어. 네. 그러면은 와이프가 오빠 그 어플 빨리 지워. 맨날 본다고 저한테. 네네.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야 보유 안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야 잘 올라가네 잘 올라가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보니까 지우라고 어차피 그럼 하지 말라고 네, 저한테는 그러더라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자, 좋습니다. 그래서 놓쳤습니다. 놓쳤다고요? 아니 농담이고 제가 이제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 분야를 예. 자, 그리고 예. 기업별 소식이 몇 가지 준비되어 있네요. 네, 현재 애플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도비도 미주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 도어대시도 미주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여러 가지 기업들의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요. 룰루레몬 같은 경우 현재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EPS와 매출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는 했지만 자사주 매입에 관련해서도 $1빌리언을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 소식을 발표를 했지만 가이던스가 미스를 했습니다. 매출과 EPS 양쪽에서 다음 쿼터 가이던스를 미스하면서 현재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저께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과 EPS 관련해서 비트가 나왔고 가이던스는 아주 소폭 미스하는 결과 정도로만 나왔는데 현재 주가가 소폭 하락하면서 사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까지 갔는데 오늘 그래도 거의 그런 부분들을 다 메꿔주면서 마이너스 0.07%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RH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매출과 EPS. RH라는 기업은 미국에서 여러 가지 가구들을 집에서 쓰는 가구들을 판매하는 기업인데 일단 고급 가구들을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렇게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온다는 거. 매출과 EPS를 크게 미스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구에 대한 혹은 부동산에 대한 조금 수요가 줄어감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들의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도큐사인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할 것 같습니다. 매출과 EPS 좋은 성적이 나왔고 가이던스도 예상치보다 좋은 성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갔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닝 자체는 뭐 매출, EPS, 가이던스 세 개 다 비트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한 기업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는 네. 그러한 부분이 있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또 정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고용 지표 발표됐는데 발표됐죠 지금. 자, 19만 9천 건
그러니까 시장 컨센이 18만 건이었는데 19만 9천 건이 이거 부정입니다. 부정적. 그리고 그 다시 과열되네요. 과열이죠. 네. 그리고 그 임금 인상률, 그러니까 시급 그러니까 임금 인상률, 시간당 임금 인상률 이게 컨센서스 0.3이었는데 0.4니까 이것도 좀 부정적입니다. 아, 실업률이 3.7%가 나왔어요. 이게 지난달에 3.9%였었는데 실업률 낮아지면 이거 부정적이죠? 그렇죠. 부정적입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다들? 좀 쉬지. 그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마 초반 분위기는 약간 안 좋을 수 있어요. 물론 지표를 좀 해석하면서 장중에 분위기 바뀔 수 있겠지만 예. 초반 분위기는 약간 좀 알겠습니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유사님, 지금 지표가 조금 나왔는데 요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싫어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약간 선물 시장이랑 여러 가지 지표 보고 있는데 예. 일단 좋아하진 않네요. 일단 여러모로 평균 시간당 임금 수치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파업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비농업 고용 지수는 좀 뭐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왔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JP모건에서 25만 건 이상 나오면 사실 좀 시장이 싫어할 거다라고 했지만 충분히 20만 건에 가까운 이 수치도 좋아할 것 같지 않고요. 실업률 수치도 크게 떨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결국 지금 가장 많이 시장이 고려하고 있는 것, 시장이 지금 가장 요즘에 랠리를 이끌었던 가장 커다란 주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일찍 할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 끝났다. 현재 시장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빌 에크먼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 경착륙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시사점이었는데 실업률이 이렇게 낮게 나오면은 내년 3월에 금리 인하한다에 대한 의견은 많이 커다랗게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죠. 김대호 교수님이 맞았어. 우리 여의도 호랑이. 큰 호랑이님. 알겠습니다. 유사님 한 주가 너무 또 좋은 소식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항상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유사남님. 예. 저야말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유사남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유사남님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또 이제 주말이니까 주말도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초반 분위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자, 오늘은 시장이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 선물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S&P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3%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우도 0.15%, 나스닥이 0.34%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잠깐 조그맣게는 보이시겠지만 여기 차트를 보게 되면은 또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큰 변동성을 좀 준 흐름이 좀 보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좀 빠지고 있다. 나스닥이 많이 빠져다 보니까 또 오늘 빅테크가 좋지 않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어제 구글이 몇 % 올랐습니까? 5% 오르고 넘죠. 예. 메타도 5%? 잘 올랐고. 그렇죠. 예. 5% 오르고 오늘 지표 안 좋다고 지금 1% 만약에 뭐 물론 시간입니다만 1% 빠지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AMD 지금 어디 있을까요? AMD는 올라가고 있네. 나홀로. 그러니까. 예, 어제 차트가 보세요. 어제 10% 오르고 오늘도 한 0.5% 지금 좀 오르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아직 뭐 사상 최고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앞에 정고점은 좀 뚫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근데 AMD가 이번에 신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판을 깨려고 하는 모습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를 깨려고 하는 건 맞고 AMD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그 인공지능 서버를 설치하고 싶은 이런 기업들도 엔비디아가 너무 비쌌던 거예요. 그냥 AMD라도 좀 나와주니까 너무 고맙다. 물론 이 AMD의 칩을 얼마나 많이 채택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만약에 AMD가 나오고 뭐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이 또 어마어마한 반도체 AI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개발을 하게 되면 그렇죠. 가격 정책이 또 나오겠죠. 그렇겠죠. 엔비디아의 가격이 조금씩 다운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앞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러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또 네. 예. 그리고 오늘 에너지 섹터가 또 괜찮아요. 예, 바닥을 찍고 또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에너지 섹터가 그나마 조금 0. 뭐 엑소모빌 0.7%, 쉐브론도 0.5% 정도. 예. 그래서 에너지 섹터가 불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아주 여러분들이 관심 많은 기업들 가운데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없다. 네, 네. 딱히 눈에 띄지 않고요. 네. 저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조금 좀 누르고 시작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충격도 아닙니다. 맞아요. 아, 자.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좀 바쁘긴 했는데 되게 뭔가 뿌듯한 한 주였습니다. 열심히 이번 한 주 보냈습니다. 저는 열심히 보냈고. 네. 저도 뭐 네. 많은 이벤트가 있었던. 네. 이제 100일도 있었고 로이. 네. 그렇죠, 그렇죠. 또 있었고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약속도 많으실 것 같고 뭐 술자리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주말 되면 예. 소주값이 많이 인상을 해서 저희 친구 모임이 있는데 네. 회비가 올랐어. 그래서 야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 왜 이렇게 올랐냐? 네.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소주값이 너무 올라서. 예, 그리고 고기 1인분도 가격이 다 올라서 올랐죠.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를 이제는 이 모임도 약간 부담스럽다. 예, 뭐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연말은 또 이제 친구들과 예. 그리고 또 가족들과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과 예.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좋은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